네. 그 FM은 설정하는 게 있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주파수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웃 모드 설정해 주시는데, 아웃 모드가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바뀌죠? 아날로그 MPX, 아날로그 오디오, 디지털 오디오, 디지털 MPX 이렇게. 이거는 초기 얘도 프리셋이 되는데, 프리셋을 하게 되면 주파수 88메가의 아날로그 MPX로 세팅이 돼요. 자, 이렇게 세팅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아웃풋 레벨을 해줘야 돼요. 이 아웃풋 레벨을 이렇게 눌러보면 현재 아날로그 MPX로 아까 아웃풋 모드 설정이 됐잖아요. 얘만 바꿀 수 있게끔만 이 표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눌러보면 여기서 바꿀 수가 있는데, 이거는 수동으로 쓸 때, 최근에 추가된 거는 자동으로 아웃풋 레벨을 설정하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MPX 같은 경우는 볼테이지가 1V 돼 있고, 여기 비활성화된 건데 보시면 오디오 0dBu 돼 있죠? 잘 안 보이나요? 아, 안 보이는구나. 예. 네. 예. 그 다음에 AS 오디오 레벨은 마이너스 10dBfs. 그 다음에 AS MPX도 마이너스 10dBfs. 이게 이제 초기 값인데, 과입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낮은 값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낮은 값으로. 그래서, 항상 측정하시기 전에, 이제, 그 신호를, 그러니까 통신기 출력을 내보내기 전에 요 입력 레벨이 너무 세게 세팅이 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거는 확인을 해보시고 하셔야 돼요. 안 보일 겁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요거는 가장 쉬운 거는 메뉴를 누르시고 시스템 들어가서 프리셋을 누르세요. 그냥. 그럼 조금처럼 초기 값으로 싹 바뀌어요. 그러면 좀 다시 눌러볼까요? 프리셋 눌러볼게요.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바뀌어요. 주파수는 88메가로 바뀌어 있고, 아웃풋 모드는 아날로그 MPX로 바뀌어 있고, 아웃풋 레벨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가장 낮은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MPX 세팅 있죠? MPX 세팅. MPX 세팅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오디오 디비에이션이라고 표시가 돼요. 오디오 디비에이션은 얼마? 67.5kHz. 그 다음에 파일럿 디비에이션은 7.5kHz예요. 요게 90%, 요게 10%, 두 개 합치면 100%죠. 그래서 kHz 두 개를 합치면 75kHz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FM 변조의 규격이에요, 규격. 이건 바꾸시지 마시고요. 디폴트, 프리셋 하면 이렇게 딱 나타나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파일럿 페이지라고 보이죠. 파일럿 페이지는 무서운 검사 항목에 빠졌지만, 파일럿 신호의 위상차를 볼 때 쓰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MPX 모드일 때는 여기에서 이거 가지고 제어가 다 돼요. 여기서 얘가 MPX 신호를 넣어주니까 내가 여기서 좀 틀어준 신호를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0.3dB 이렇게. 그럼 요렇게 틀어진 신호가 그 입력 신호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죠. 이거는 장비 검사할 때 그러니까 이 장비 자체 검사할 때 쓸 수가 있는 건데요. 구태여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0dB가 이제 디폴트가 되고요. 요거 쓰는 기능은 오디오 모드일 때는 안 써요. 오디오 모드일 때는. MPX 모드일 때 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파일럿 디비에이션 슬래시 홀드라는 표현인데요. 이거는, 파일럿 신호의 크기가 있잖아요. 변조 크기. 여기 아까 지금 여기 7.5kHz 돼 있잖아요. 요게, 요만큼 이상이 돼야지만, 여기 보면 모노 보이죠, 여기. 요게 스테레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파일럿 디비에이션 변조가 3km 미만일 경우에는 모노로 되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용자가 임의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5km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임계값을 5kg 올린 거잖아요. 네, 이거는 임의대로 바꿀 수 있어요. 디폴트는 3kg입니다. 5kg 미만 모노네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3kg 미만 모노.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프리엠퍼시스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는 75 마이크로세크 시종수를 쓰고 있죠. 네. 얘는 지금 현재 MPX 모드, 그러니까 스테레오 제너레이터를 얘 거를 쓴다는 거예요, 얘걸. 얘 거 쓰게 되면 프리엠퍼시스를 얘가 걸어줘야 돼요. 얘가 MPX 모드일 때는. 그래서 걸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오디오 모드 있잖아요, 오디오 모드. 오디오 모드일 때는 이거 여기서 걸었지만 실제로는 걸은 게 들어간 게 아니고 오디오 모드는 송신기에 있는 익사이터가 관여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서 파일럿, 엠퍼시스를 설정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오디오 모드일 때는. 근데 MPX 모드일 때는 여기서 설정합니다. 송신기 익사이터에서는 그 기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걸어준 신호를 입력을 해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모드 여기 보면 이 누르게 되면 모노로 바뀌고 스티로로 바뀌죠. 이 모노로 바뀌면 얘가 파일럿이 나와요. 파일럿. 요것도 MPX 모드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파일럿을 내가 모노로 놓으면 파일럿이 없는 거예요. 스티로로 놓으면 파일럿이 있는 거고요. 근데 검사하시는 거는 스티로로 놓고 보셔야죠. 파일럿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네. 디폴트는 이게 디폴트예요. 이렇게. 그래서 건드실 거는 여기서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없다. MPX 모드일 때. 네, MPX 모드일 때는 요것들이 다 관여를 해요. 요거 관여를 하고요. 나머지는 오디오 모드일 때도 다 관여를 하죠. 네, MPX 모드일 때는 요거를 꼭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현재 방송되는 상태처럼 똑같이 만들어 놨다. 그래서 설정 안 해주면 된다. 네, 그리고요. 마지막 남아있는 게 요거예요. 프리엠퍼시스 인디비주얼 셋이라도 있죠? 요게 디폴트 값이에요. 이거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조금 전에 여기 MPX 보면 프리엠퍼시스를 75 마이크로세크 걸었잖아요. 건 거를 얘가 송신기에 나오는 신호 RF 신호를 받아서 얘가 이제 디모드에서 측정을 하는데 과변조가 생겨요. 과변조. 어떤 주파수 한 5kg가 넘어가면 과변조가 생겨요. 그 오디오 주파수가 5kg 정도 넘어가면 과변조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역보상을 한 신호, 역보상을 해줘요. 얘가 역보상을. 그게 의미가 좀 와닿지 않지만 이따 그래프를 보면 좀 와닿을 건데요. 역보상을 해주는데, 자, 이거는 눌러볼게요. 인더비저리잖아요. 인더비저리라는 거는 아까 여기 보면 측정 항목들이 쭉 있어요. 있죠? 여기 항목이 하나 딱 들어가 보면, 들어가 볼게요. 여기 오디오 제너레이터 셋업 있어요. 여기 보면, 요거 보이시나요? 프리엠퍼시스 컴퍼세이션 75 마이크로세크 돼 있잖아요. 여기 각 측정 항목마다 오디오 제너레이터에 들어가 보면 요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일 초기 화면의 인더비저는 측정 항목마다 내 들어가서 각각 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네, 항목마다 옵션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했어요. 여기 All Preemphasis Compensation 오퍼 돼 있죠? 이거는 아까 그 항목에, 모든 측정 항목에 가면 다 오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못 바꿔요. 이렇게 하면 모든 항목이 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것도 못 바꾸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50 마이크로세크, 이거는 미국이죠, 미국. 저기 한국은, 대한민국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각 항목마다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자, 다시 편하게 프리셋 하면
기본 항목으로 다 가요. 일부러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너무 복잡하니까 아예 사용자한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건들 거, 주파수, 아웃풋 모드, 그 다음에 아웃풋 레벨 밖에 없어요. 내가 뭘 세팅하고 봤는데 기억이 안 나고 또 찾아보면 헷갈리고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저 익사이터를 킬게요. 좀 소리가 좀 커질 건데, 얘는 현재 88메가로 돼 있고, 입력은 아날로그 MPX로 돼 있어요. 자, 제가 켜볼게요. 아이고, 켜졌구나. 여기 출력을 켜야지. 자, 켰더니, 신호가 들어온 게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채널 파워 밑에 보면 6.81dBm 보이죠? 얘가 실제로 RF 신호가 여기 들어온 거를 채널 파워를 재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 토탈 디비에이션이에요. 토탈 디비에이션. 토탈 디비에이션이 현재 27%, 28% 왔다 갔다 하네요. 현재. 그 다음에 이거를 이게 변조량이잖아요. 토탈 총 변조량이 이건데 퍼센트 단위와 킬로헤르츠 단위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100%가 되면 얘는 75kg가 되겠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얘 채널 파워도 입력 레벨도 적정하네. 그러니까 입력 레벨이라는 건 RF 신호가 얘한테 들어오는 거. 예, 적정하네 라고 돼 있고, 자, 이렇게 들어오기까지는 얘 장비에 대한 세팅은 이렇게 하는데 또 하나 또 중요하게 받을 게 있어요. 이 케이블 보이시나요? 요거. 요게 여기서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기 보면 AS3ID out이라는 게 있어요. 그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어디로 가냐면 놀러 갑니다. 오디오 시그널 컨버터인데 여기에 보면 그 전원 포트 바로 옆단에 보면 입력단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이게 전원 포트고, 요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디지털 오디오 신호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고, 넣어주면, 자, 전원이 들어오면 여기 빨갛게 불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FM 모드, 얘 측정 모드가 FM 모드로 바뀌고, 이 디지털 오디오 신호가 연결이 되면 여기가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그럼 디지털 오디오 신호가 들어오고 있다 라는 표현이고, 자, 이쪽은 아날로그 모드, 요거는 디지털 오디오 모드예요. 자, 현재 보면 아날로그 MPX를 여기다가 익사이터 넣어뒀는데요. 아날로그 MPX는 여기에 BNC, 그 다음에 아날로그 오디오는 오디오 LR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넣어주게 돼 있어요. 레프트, 라이트, XLR 케이블로 넣어주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 테스트 환경은 아날로그 MPX라서 BNC 케이블을 넣어서 여기 보면 MPX 모드에 불이 들어와 있죠. 자, 그래서 MPX 신호, 아날로그 MPX 신호가 쭉 나가서 이 송신기에 있는 익사이터에 입력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신호를 모듈레이션 해서 RF로 바꿔서 쭉 나오는 거를 얘가 받아요. 받아서 얘는 RF 신호를 받아서 다시 디모드를 하는 거죠. 디모드.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 자, 거기까지 보셔도 되고 이제 얘를 확대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시 돌아오면 원래는 그 결선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주파수랑 아웃풋 모드랑, 그 다음에 MPX 세팅이랑, 그 다음에 프리앰퍼시스 컴pensation을 어떻게 할 건지를 설정을 해주면 돼요.
측정장비 우리도 있는 건가요? 이거요? 네. 이거 제공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RF 신호가 들어오는 거 확인됐고요. 그 다음에 토탈 디비에이션 부분도 지금 현재는 아웃풋 레벨을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적정 디비에이션 값이 아니죠. 많이 모자라는 겁니다. 아까 초기에는 낮은 값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자, 설정을 이렇게 아웃풋 레벨을 하시려면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여기에 보면 이게 뭐죠? 이게 메저먼트 인포메이션 테스트 서머리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아웃풋 레벨 세팅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거 눌러보면 이게 뜨잖아요. 현재 1V로 돼 있어요. 제가 3V를 한번 올려볼게요. 3V 좀 많이 크다. 2V로 올려볼게요. 2V.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 변조량 값이 2배 정도 올라갔죠. 네. 그죠? 2배 정도 올라갔죠? 아직도 모자라는 거예요. 또 올려요. 3V 해볼게요. 모자라죠? 자, 현재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예전에는 초기에는 이렇게 수동으로 했는데 좀 불편하시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으로 하는 모드를 하나 만들어 추가했어요. 자, 자동으로 하기 전에 얘가 현재 주파수가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주고 주파수가 안정이 됐다 라고 할 때 이제 자동 그 입력 레벨을 설정해 주는데요. 그 주파수가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그건 어디서 확인하냐면 AM 디모듈레이션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 가보시면 이거 보시나요? 캐리어 옵셋, 캐리어 프리쿼시 옵셋이에요. 여기 보면 마이너스 1Hz, 마이너스 4Hz 왔다 갔다 하죠. 이 정도는 정상인데 보통 송신기는 익사이터 상태에 따라 틀리지만 어떤 거는 뭐 마이너스 100Hz에서 머물 수 있고요. 어떤 건 100Hz가 될 수 있고. 하여튼 움직임이 적을 때, 좀 안정화가 됐구나. 그럴 때 이제 FM 디모듈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 AM 디모듈레이션 바로 밑에 FM 디모듈레이션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떠요. 그렇죠? 현재 그러면 L 플러스 R 신호가 13% 되고 파일롯이 2.9% 되는 거예요. 그죠? 보이시나요? 네. 자, 요거를 보면 캘리브레이션 디비에이션 스타트라는 버튼이 이거 보이시나요? 요거. 예, 요거 보이시죠? 요걸 제가 누를게요. 이렇게 떠요. 아날로그 MPX고 페이지는 only L 신호 OK를 누를게요. 그러면 이게 점점 올라가죠? 이게 보면 여기 보면 요거 값 변하는 거 보시나요? 요걸 점점 올립니다. 어디까지 올리냐면 MPX 모드일 때는 요 파일럿 보이죠? 파일럿이 10% 될 때까지. 지금 끝났네요. 파일럿 10% 될 때까지. 좀 더 레졸루션을 소수점 두 채짜리 그거까지 보시려면 여기 나오죠. 9.99. 파일럿 디비에이션이 9.99가 되죠. 그죠? 여기까지. 혹여나 이게 자동으로 했는데 여기 오버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도 여기 수동으로 할 수 있는 레벨 조정기가 있어요. 여기에서 소수점 세 채짜리부터 조금씩 낮춰서 오버가 안 되게끔 설정해 주시면 돼요. 이게 오버가 되는 거는 순간 RF가 흔들리거나 그럴 때 캘리브레이션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실게요. 지금 얘가 페이지가 only L이에요. only L을 해야만 L 플러스 R 신호와 L 마이너스 R 신호가 다 보입니다. only L과 또는 only R일 때. 자, 그럴 때 L 플러스 R은 현재 보면 44.8%죠. 그 다음에 L 마이너스 R은 38kHz 사이로 이렇게 22.4와 22.4가 나오죠.
요거 두 개 합치면 얼마일까요? 44.8이죠. 얘 L-R 44.8, L 플러스 R 44.8, 파일로 10%. 잖아요. 그죠? 다 합치면 거의 100%죠. 잘 된 겁니다. 캐리. 잘 된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MPX 모드일 때는 캐를 얘네들 가지고 안 해요. L 플러스 R과 L 마이너스 R 가지고 안 하고, 오로지 파일럿 신호 가지고만 해요. 파일럿. 파일럿이 10% 도달할 때까지. 그러면 얘는 10% 도달해서 잘 나와요. 근데 나머지가 오버되거나, 뭐 미달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미달되면 방법이 없고요. 오버가 됐다. 그러면 여기서 아웃풋 레벨 세팅해서 레벨 값을 좀 낮추는 거예요. 근데 미달되면 얘를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 파일럿은 벌써 10% 도달했는데, 그러면 이 값을 올려주게 되면 이 파일럿은 오버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페일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송신기를 손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세팅이 잘 된 거예요. 저 익사이터라서, 테스트용이라서 일단 세팅이 잘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잘 됐네? 라고 이제 측정을 딱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다시 볼게요. 이게 아큐파이드 밴드위드스, 주파수 점유 대역폭이에요. 이게 쫙 나오죠. 무선국 기준은 1kg예요. 오디오 주파수 1kg인데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항목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에버리지는 다들 뭐 다른 항목도 있었고, FM에서 추가된 거는 오디오 제너레이터 셋업이 있어요. 오디오 제너레이터 셋업이 얘예요. 얘 셋업하는 거예요. 쟤를 셋업을 어떻게 하냐? 아까 오디오 페이지 막 그랬잖아요. 얘는 에리콜 R이에요. 자, 오디오 페이지를 좀 쉽게 이해하시려면 여기서는 잘 와닿지가 않고 FM 디모듈레이션 갈게요. 여기도 있으니까 지금 ONL이죠. 제가 한번 이거 바꿔볼게요. ONR이에요. ONR도 마찬가지. 이게 다 보이죠, 지금. 다 보이죠? 오프하면 변조를 빼는 거예요. 변조 빼면 파일럿만 남아요. 근데 이 파일럿도 없애고 싶다? 아까 어디서 빼면 되죠? 초기에 MPEG 세팅에서 그 있었잖아요. 스테레오 모노 설정하는 거. 그걸 모노로 하게 되면 이게 빠져요. 자, 한번 더 누를게요. 에리콜 R이에요. 했더니 어디만 나와요? L-R 안 남죠? 없죠? 왜냐하면 에리콜 R이니까 에리콜 R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L-R은 빵이 되잖아요. 자, 에리콜 R이면 여기가 사라지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L 플러스 R과 L-R을 다 보기 위해서는 only L 또는 only R을 놓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라는 건 이런 의미다. 이 페이지라는 게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오디오 프리컷이 보이시죠?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FM 디모듈레이션은 디스플레이가 두 가지가 돼요. 바그래프도 되고 오디오 스펙트럼도 됩니다. 오디오 스펙트럼. 예, 보이시죠? 자, 여기 보면 여기 밑에가 오디오 주파수예요. 이렇게 어디까지? 100kHz까지 보이죠? 100kHz까지. 요 제일 크게 올라왔는 게 요게 오디오 주파수예요. 그 다음에 요게 파일럿 주파수예요. 19kHz.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거 두 개 보이시나요? 여기 어디에 있냐면 38kHz 사이로 양옆으로 있어요. 양옆으로. 이게 L-R 신호예요. L-R. 아까 바그로프에 보면 L-R이 두 개 나왔잖아요. 그 신호예요. 그 신호고 자, 여기서 제가 오디오 프리컷 좀 바꿔볼게요. 10kHz로 바꿔볼게요. 10kHz.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바뀐 거 보이시나요? 10kHz 같죠? 파일럿은 고정이에요. 바뀌면 안 되는 거고요. 아까 L-R이 많이 변했죠, 지금. 이거 38kHz 사이로 두고 왼쪽으로 마이너스 10kHz, 오른쪽으로 플러스 10kHz로 움직인 거예요.
요게 L이꼴를 하게 되면 여기 안 나오죠. 예. L-R을 하면 여기가 안 나오는 거고, On이 L 또는 On이 R 하면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바그래프로 갈게요. 바그래프 가서 하나 설명 안 드린 게 있어요. 오디오 레벨이 있습니다. 오디오 레벨. 아까 이 오디오 레벨이랑 여기 보면 아웃풋 레벨이 있잖아요. 요거랑 상관관계가 있어요. 아웃풋 레벨은 오디오 레벨이 100% 기준일 때 아까 토탈 디비에이션이 아까 저기 100% 거의 근접하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오디오 레벨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걸 이렇게 100%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사용자 임의로 이거를 자 100%일 때 보세요. 이게 파일럿 디비에이션이 10%잖아요, 거의. 제가 요거를 50%로 바꿔볼게요. 50%. 이거 파일럿은 변화가 없구나. 자, 바꿨더니 뭐가 돼요? L 플러스 R과 L 마이너스 R 신호가 훅 줄었죠. 반으로 줬어요, 반으로. 반 보이시나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 요거는, 매뉴얼 모드로 쓰게끔 사용자가 임의대로 이렇게 오디오 레벨을 변경해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그리고 요거는 아까 인더비절 아까 했었죠. 그리고 그 역보상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세팅은 모든 측정 항목에 오디오 제너레이터 항목에 들어가서 요게 다 값이 있는데 디폴트가 다 이렇게 해놓은 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환경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안 바꾸셔도 됩니다. 안 바꾸셔도 돼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 보면 여기 표 제가 FM 디모듈레이션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한번 쭉 보는 거예요. 이 표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무선국 검사 항목들을 다 해놓은 거예요. 해놨는데 저희가 만든 초기 시점에 이게 다 무선 검사 항목이 있었다가 얼마 안 있다가 몇 가지 빠졌어요. 빠진 거 설명드리면 파일럿 앵글 에러 빠졌어요. 아까 이게 파일럿 위상차 제가 보여드린 적 있었죠. 그거예요. 빠졌고 그 다음에 서브 캐리어의 변조 요것도 빠졌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파일럿 디비에이션과 파일럿 프리퀀시 옵셋입니다. 두 가지예요. 여기서 파일럿 프리퀀시 옵셋은 기준은 19kHz고 얼마만큼 틀어져 있는지는 실제로 0.00Hz 왔다 갔다 하죠. 지금 규격은 무선 규격은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 2Hz 이모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측정 항목마다 왼쪽 편에 보면 이렇게 데이터들이 보여요. 여기는 지금 현재 FM 디모듈레이션은 토탈 디비에이션이 여기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L 플러스 R 디비에이션 나타나고 파일럿 디비에이션 나타나고 L 마이너스 디비에이션 나타나고요. 38kHz 디비에이션 나타나고 RDS 디비에이션 나타나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실제 계측되고 있는 값들을 여기서 또 이렇게 별도로 표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아웃풋 모드가 현재 뭐냐? 아날로그 MPX고 그때의 출력 레벨이 얼마냐? 3.442 볼테이지다. 그 다음에 요거 보면 오디오 인코더 디포메이션이죠. 이거는 오디오 요거예요. 오디오 제너레이터 셋업에 있는 상태를 여기다가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모드는 노말이라는 거는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자동으로 수입을 하는 게 있어요. 수입할 때는 포인트 숫자가 있고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수입을 안 하게 되면 노말이라고 표현이 돼요. 그 다음에 페이지는 현재 5L, 여기 5L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프리퀀시라는 거는 오디오 주파수예요. 10kg. 자, 무선 검사는 1kg예요. 1kg. 1kg 바뀌면 여기도 바뀌죠. 그 다음에 오디오 레벨은 100%다. 여기. 그 다음에 프리앰퍼시스 컴펀세이션이 들어갔다. 얼마? 75 마이크로세크. 그 다음에 요거는 프리앰퍼시스. 얘가 MPX 모드니까
이 제너레이터에서 프리앰플시스를 75 마이크로세크로 걸어서 나가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좀 어려우시죠? 좀 어려우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항목 처음부터 들어갈게요. 자, 여기도 보면 이게 주파수 점유 대역폭이잖아요. 마스크 리밋은 무선 검사 기준이에요. 여기 260kHz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때 실제 측정된 값은 요거예요. 180.664. 그죠? 그래서 규격이 들어오니까 패스가 되는 거고. 자, 왼쪽에 이렇게 쭉 보시면, 값이 쭉 보이시죠? 네. 요건 참조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오디오 인코더 인포메이션. 요거는 오디오 제너레이터 셋업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요거는 무선 검사 기준은 1kg예요, 1kg. 근데 15kg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최대로 오디오 주파수를 변조를 하는 게 260을 넘어가면 안 되니까요. 이게 디폴트를 15kg로 해놨어요. 자. 네. 그 다음에 요거 OCC 리밋이 있는데 OCC 리밋은 요 리밋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누르면 오프하고 하나 누르면 밴드위드스를 얼마로 할 거냐를 설정하는 거고요. 또 한 번 누르면 시간 그러니까 저기 점유율을 얼마 기준일 때 얘를 설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디폴트가 이렇게 돼 있으니 무선 검사 기준 돼 있으니까 안 바꾸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마커와 델타 마커가 다 있습니다. 밸류는 뭐예요? 180. 이거는 얘 실제 측정된 가. 측정된 가. 이게 중요한 거죠. 260하고 260은 무선 규격. 180은 실제 신호에 들어온 걸 보니까 180이 나오더라. 네. 됐죠? 그 다음에 하모니. 거기 패스라는 게 260 넘어가 안으로 들어와야죠. 안으로 안으로 들어오니까 들어와요. 패스. 예, 안으로 들어와요. 자, 하모닉이에요. 펀드, 세컨, 서드죠. 이거는 무선 검사 기준은 무변조일 때. 무변조라는 거는 오디오 제너레이터 들어가 보면 오디오 페이지 오프 할 때. 그럴 때 피크와 피크의 DBC. 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요 채널 파워. 아까 하모닉은 채널 파워로 된다 그랬잖아요. 채널 파워로도 잴 수 있어요, 이렇게요. 네. 그러면 여기에 채널 파워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피크 하면, 여기도 피크로 나오고요. 네. 요거 뭐, 앞서 설명드린 거랑 같은 거고요. 네. 그 다음에, AM 디모듈레이션은 조금 전에 설명을 좀 드렸는데, 여기도 무선 검사 항목이 원래는 있었다가 빠진 거가 있어요. 진폭 변조 잡음. AM 노이즈예요. 그게 AM 노이즈. AM 노이즈가 빠졌어요. 무선 검사 항목에.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신경 쓰실 거는 캐리어 프리코시 옵셋. 캐리어 옵셋이 캐리어 프리코시 옵셋이에요. 그러니까 주파수 허용 편차. 규격은 2kHz 있는데, 얘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13Hz 정도 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FM 디모듈레이션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오디오 시나드, 오디오 SNR이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보시면, 자, 여기 오디오 인코더 인포메이션을 보시면, 자, 오디오 페이지는 LR이 되고, 프리코시는 오디오 주파수는 1kg가 되는 거예요. 1kg가 무선 검사 기준이에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고, 하나 더 추가된 게 있죠. 여기, 이거 나타나죠. 지금 오디오 디코더 인포메이션. 보이시나요? 네. 요거는 뭐냐면은, 얘가 밸류, 그러니까 들어오는 신호를 디모드에서 측정할 때, 디텍터를 뭘로 쓸 거고, 디엠파시스를 할 거냐, 그 다음 필터는 뭘 쓸 거냐라는 거를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설정은 여기 모아라는 게 지금 쭉 보시면 여기 모아가 하나 더 생겼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라는 항목이 더 생겼잖아요. 이건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여기 보면 L 오디오 THD 플러스 N과 그 다음에 R 오디오 THD N 플러스, 그 다음에 L 오디오 디비에이션, R 오디오 디비에이션이 나와요. 여기 THD 플러스 N은 그냥 참조만 하시고, 요 뒤 밑에 L 오디오 디비에이션과 R 오디오 디비에이션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L과 R 오디오에 대한 각각을 분리를 해서 변조도가 얼마인지를 이게 표시를 해주는 건데, 단위가 퍼센트와 킬로헤르츠로 보이고 있죠, 지금. 그죠? 요거는 요 단위를 바꿀 수가 있어요. 어디서 바꾸냐? 모어를 들어가면, 제가 잠깐만요. 요거 설명 안 드리는 거는 아까 설명드린 거랑 똑같아서 안 드린 거예요. 요거는 조금 설명드리고 요거 먼저 할게요.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 밸류 보이시죠?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가 퍼센트에서 dB로 바뀌어요. 제가 요거 설명드린 거는 SNR을 보실 때 참조하시라고 할 거예요. 자, 일단 dB로 놓을게요. dB로. 다시 요거 누르면 퍼센트로 바뀌어요. 이렇게. 근데 또 누르면 dB로 바뀌고. 자, 여기 보면 오디오 시나드 리미트는 말 그대로 이거 누르게 되면 값이 이렇게 바뀌어요. 제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디폴트는 무선 검사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디텍터 모드 있죠? 여기 보면 RMS가 있고, Q피크가 있고, FFT가 있고, 그냥 피크가 있는데요. 디폴트는 RMS입니다. RMS로 놓으시고 보시면 되고요. 디엠파시스는 프리엠파시스를 걸고 들어오는 신호를 얘가 디엠파를 해서 측정을 하는 건데, 저희가 이미 역보상을 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안 쓰셔도 돼요. 안 쓰셔도 되고, 필터는 요게 보면 CCIR 언웨이트가 이렇게 된 거예요. 0kHz고 이거 15kHz면 요렇게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필터예요. 네,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요런 모양으로. 네.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네.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그, 오디오 주파수에 해당되는 부분은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제거하는. 네. 0에서 18kg. 15kg 정도. 네.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디폴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레퍼런스 레벨은 요게 지금 이게 올릴 수가 있어요. 20dB로 하거든요. 내려갔죠, 지금. 내려간 거 보이시나요? 아까 노이즈가 좀 보였는데 안 보이죠? 10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노이즈 레벨을 바꿔주는 거고, 요거 단위 바꿔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설명 안 드렸는데, 디스플레이는, 이거는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L을 측정하고 R을 측정할 거냐, only L만 할 거냐, only R만 할 거냐, R은 파란색이고, L은 약간의, 노란색 비슷한 거죠. 이게 디폴트고요. 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시나드를 재보니까, L은 83, R은 82가 나오죠? 좋죠? 네, 이렇게 시나드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SNR이라는 게 있어요. SNR은 이걸 보시는 게 아니고, 여기 L 오디오 디비에이션과 R 오디오 디비에이션을 보세요. 자, 지금 변조가 들어간 상태예요. 변조가 들어간 상태에 크기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0.97dB, 약 마이너스 1dB죠. 마이너스 1dB. 변조를 뺄게요. 변조를 뺀다는 건 여기를 오픈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뺐을 때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77. 약 마이너스 78이잖아요. 그죠? 크기가. 그러면 아까 변조가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1이었고, 변조 빼니까 마이너스 78이에요. 그 DBC가 약 얼마죠? 76 정도 되죠. 76이 SNR이에요, SNR이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놓은 거고, 이 항목은 수동 모드라고 해서 모든 거를 다 볼 수 있어요. 크로스토크도 여기서 계산이 되고요. 다 할 수 있는 거라서 제가 좀 이렇게 요 부분을 좀 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단위 변환하는 방법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종합배율이에요, 종합배율. 여기서부터는, 지금부터는 이게 자동으로 수입을 해요, 수입을. 보시면, 주파수가 50Hz와 100Hz와 1kHz와 5kHz와 7.5kHz와 15kHz를 움직여서 거기에 대한 종합배율을 측정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6포인트. 그래서 모두가 프리쿼시 포인트로 돼 있죠? 6포인트로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각각에 대한 L과 R에 대한 종합배율을 계산을 해서, 측정을 해서 보여주는 거고, 여기는 그 주파수에, 오디오 주파수에 해당되는 무선 검사 기준을 여기에 표시해 준 거예요. 이거는 사용자가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고요? 이렇게 100키? 이거를, 지금 없는 주파수가 뭐 3kg가 없으니까 3kg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꿨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규격을 또 적어줘야 되죠? 아까 1kg였나요? 아이고, 뒤죽박죽 돼버렸네. 네. 예, 바꾸시면 되고, 분들. 자, 넘어갈게요, 또. 그 다음에 크로스토크요. 좌우 분리도죠, 좌우 분리도. 좌우 분리도는, 주파수를 50Hz부터 15kHz까지 쭉 자동으로 수입을 해요. L 오디오를 먼저 수입을 하고, 그 다음에 R 오디오를 수입을 해서, 그 중에 가장 안 좋은 값을 이 표에다가 표시를 해줍니다. 그 주파수하고. 네. 지금 보면, 끝나면, 이렇게 끝난 데이터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렇게. 여기에서 설명을 더 드려야 될 거는, 여기 보면, 이 디텍터 모드가 있어요. 이것도, 피크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RMS로 할 수 있고, Q피크, FFT로 할 수 있어요. FFT는 설명 안 드렸지만, 노이즈 레벨을 최대한으로 낮춰서, 이 장비가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산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송신기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지금 아까 보셨듯이, 아까는 어떻게 됐었어요? RMS를 했을 때는 마이너스 70 라인에 있었잖아요. 현재 보면, 마이너스 80 라인에 가 있잖아요. 값도 아까 마이너스 73 정도 됐는데 지금 78점 얼마 되죠. 좀 더 노이즈 레벨을 낮춰가지고 측정을 하니까 실제로 좀 더 정확한 계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디폴트는 RMS로 돼 있습니다. 디폴트는 RMS로 해도 무방합니다. 네, 그 다음에 변조의 직선성이에요. 변조의 직선성. 변조의 직선성은
10% 입력을 넣었을 때 그 출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계산을 하고요. 거기에 입력을 2배 넣었을 때 출력도 2배로 커지는지, 입력을 3배 넣었을 때 출력도 3배가 커지는지를 계산을 해서 지금 현재는 플랫하게 나오잖아요. 플랫하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10% 기준일 때 예를 들어서 출력이 뭐 1dB가 나왔어요. 출력이. 입력을 2배로 했을 때는 2dB가 나와야 되잖아요. 뭐 dB는 리니어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2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2.1이 나왔어요. 그러면 0.1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0.1을 표시를 해주고 3배 했을 때 얼마가 차이 나는지 표시해주고 그거를 점으로 된 걸 직선을 쭉 연결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나오는 거고, 또 하나 모드가 있어요. 그래프 모드가 요거는 로그 스케일이고 리니어 스케일로 볼 수 있어요. 보이시죠? 10%를 기준으로 해서 20% 갔을 때 요게 입력이고 요게 출력이에요. 20% 20% 가고 30% 가죠? 가죠, 그죠? 예. 아까 그 로그 스케일로 봤을 때도 플랫하게 쫙 나왔잖아요. 그만큼 얘는 그 직선성이 좋다는 거고요. 예. 실제로 그 우상향하는 직선 리니어 모드로 봤을 때도 좋게 나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오디오 제너레이터 대비에 들어가면 오디오 스탑 레벨이 있어요. 현재 여기 보면 100% 돼 있잖아요. 100%. 요거를 110%까지 올릴 수 있어요. 요거는 익사이터에 컴프레셔 기능이 있는 익사이터 있죠. 변조를 억압하는 거. 그거를 테스트할 때 변조가 억압되는지. 근데 저희 이 익사이터는 변조 억압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110%면 그대로 110% 끄집고 나갑니다. 이렇게 됐고, MPX는 110%고요. 오디오 모드는 120%까지 가능합니다. 예, 여기도 뭐 디텍터 모드 다 있고요. 자, 이제 끝이 보입니다. 오디오 밸런스는 무선 검사 항목이 빠졌어요.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 레퍼런스가 R 오디오고 L과 R 오디오를 이제 R 오디오를 레퍼런스로 해서 L 오디오가 얼만큼 차이가 앰플리튜드가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합 주파수 특성이에요. 이거는 이 부분이 조금 힘들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디스플레이 모드가 그래프밖에 없었는데 테이블 모드를 넣었어요. 테이블 모드 넣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쪽에 오디오 인코더 인포메이션을 보시면 여기에 레벨이 오디오 레벨이 10%도 돼 있어요. 10% 돼 있고 그 다음에 프리앰퍼시스 컴펀세이션이 지금 5% 돼 있어요. 얘만 5% 되고 나머지는 다 75 마이크로세컨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디오 레벨을 10% 바꿔놓은 건데요. 이 오디오 레벨을 다른 것처럼 100%를 하게 되면 그 주파수 오디오 주파수가 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과변조가 생기고 얘가 페일이 떠요. 그래서 이렇게 10% 바꿔놨고요. 이거를 보는 그 목적은, 자, 얘가 지금 초록색 보이시죠? 초록색, 여기, 프리퀀시가 50Hz예요. 그, 50Hz 기준으로 보냐, 또는 1kHz로 볼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선택은 가능하고, 현재 50Hz로 봤는데요. 얘의 의미는 뭐냐면, 50Hz로 봤을 때, 15kHz 보이시죠? 15kHz. 여기 보이시죠? 여기 봤을 때, 그 17.13 dBc 보이죠? 요게 규격이에요. dBc예요, dBc. 50Hz를 0으로 놓고 오디오 주파수 15kHz 갔을 때 거기에 앰플리튜드가 얼마 나오느냐
보는 거예요. 그게 17.13dBc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기, 오디오 레벨을 왜 10%를 했어? 한 건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거를 100%로 하느냐, 50%로 하느냐, 10%로 하느냐는 똑같아요. dBc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아니고 dBc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지금 보면 프리쿼시가 쭉 보이죠? 25개를 임의적으로 이렇게 쭉 설정해서 각각에 대해서 측정해서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 요거는 뭐냐면 레퍼런스 엠퍼시스가 뭐냐? 75 마이크로세크예요. 그게 지금 75 마이크로세크 걸었잖아요. 기준 시정수가 75 마이크로세크라는 표현이고, 50Hz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각각 주파수에 해당되는 dBc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규격이에요. 그러면 그때 각각 L과 R에 측정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애좀 오가가지고. 네? 어디요? 17.25. 요거는 왜 패스가 됐냐? 여기 보면 마스크 리밋이 플러스 마이너스 2dBc로 돼 있죠. 예. 플러스 마이너스 2dBc 안에 들어오면 패스로 돼 있어, 패스. 예. 그러면 여기 보면 레퍼런스 에러 보이죠? 요거 보이시죠? 요거 의미를. 자, 요거는 뭐냐면 50Hz 기준으로 봤을 때 레퍼런스가 요거예요. L하고 레퍼런스 비교해서 그 값이 얼마 차이 나느냐, R하고 레퍼런스 비교해서 값이 얼마 차이 나느냐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볼까요? 맨 밑에 15kHz? 0.02, 0.03 차이 나잖아요. 그죠? 봐봐요. 17.13인데 여기 17.16이네요. 그죠? 0.03 차이 났죠? 여기 17.16이니까 0.03.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런 의미예요. 자, 이거를 여기 보면 디스플레이 모드, 테이블 모드가 아니라 이제 그래프 모드로 갈게요. 그래프 모드를 어떻게 보냐? 아까 15kHz가 0.03이었죠. 0.03. 보이시죠? 여기 보면 0.06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를 아까 그 테이블 모드에 그 레퍼런스하고 L과 R을 비교한 값들이 쭉 나왔잖아요. 그거를 다 점으로 연결한 걸 직선을 그은 거예요. 그런 모습이고, 이거는 이렇게 놓은 이유가 우리가 DTB나 DMB에는 주파수, 그러니까 프리쿼시 리스판스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늘 편한 거는 우상향하는 걸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걸 또 할 수가 있어요. 네.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조작이 좀 필요해요. 여기서 레퍼런스 엠퍼시스를 오프를 할게요, 오프. 이 얘기는 레퍼런스가, 나는 안 쓰겠다, 레퍼런스를 안 쓰겠다는 거예요. 안 쓰고 오로지 있는 값을 그대로 도트로 찍어서 나중에 손으로 연결해줘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 보이시죠? 이게 실제로 무선 검사 규격집에 있는 그래프 모양이랑은 이게 지금 뭐랄까, X축은 넓고 Y축은 좁아서 이렇게 조금 이상하게 보이지만, 예, 그거랑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 지점까지는 패스라서 이렇게 되고, 요 부분은 오버됐잖아요. 이게 페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까 플랫하게 나온 거 기준으로 마스크 규격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요거를 마스크 규격을 오프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면. 예, 이렇게 하죠.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 마커 가지고
50Hz가 0 dBc로 0으로 오고 15kHz가 여기 갖다 놓으면 17점 여기 나오죠. 보이죠? 이 정도. 17.29 보이나요?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테이블 모드로 볼 수 있고 이렇게 그래프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어려우신가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오디오 레벨 10%잖아요. 이거를 제가 100%로 바꿔볼게요. 여기도 보면 과변조가 생겨서 빨갛게 막 변하는 거 보이시죠? 이 과변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10%를 놓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이게 10% 적정 지점 찾은 게 FMA 네. 거의 다 끄시고요. 예. 이제 남아있는 거는, 네, 예, 서머리는 이제 지금까지 측정한 것들을 쭉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 테스트 되고, 거기에 대한 측정 값들을 다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남아있는 거는 이걸 이제 자동 레포팅 하는 거. 또 이렇게 레포팅 하면 쭉 레포팅이 됩니다. 쭉 레포팅이 돼요. 마지막 설정된 상태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저희가 맨 처음에 봤을 때 그 인풋 아웃풋 세팅하고 그다음에 소스 한 다음에 그 일단 뭐 각 항목별로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문제가 있으면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사람 한번 상의를 보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기본적인 맨 처음에 갔을 때 측정만 우선 한 번만 간략하게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AS EBU 할 때? LR로 할 때는 또 어떻게 요것만 어느 것만 바꾸는지 이게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예.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제일 먼저 할 거는 하드웨어 케이블 세팅을 해주는데 디지털 오디오 신호가 나가는 거와 그 다음에 오디오 신호 컨버터기에 그 연결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그 오디오 컨버터기에서 이 오디오 컨버터기에서 익사이터로 입력 넣어주는 신호가 어떤 타입인지를 확인을 해서 그 케이블에 맞게끔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파수 설정해주고 아웃풋 모드를 해당되는 아웃풋 모드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레벨은 여기서 하지 말고 MPX 세팅을 들어가서 이거는 디폴트로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MPX 모드일 때는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뭐 나머지 오디오 모드일 때는 보셔야 될 건 요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프리셋을 하더라도 이렇게 나오니까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저기 프앰플시스 보상, 컴퍼센트 보상이 인더비주얼 셋으로 되어 있는지 보셔야 되고, 이거는 프리셋을 하면 이렇게 되게 디폴트로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홈키를 눌러서 AM 디모듈레이션을 가셔서 캐리어 옵셋이 안정화가 됐는지 보셔야 돼요. 보시고 난 다음에 안정화됐다라고 하면 그때 FM 디모듈레이션 항목에 오셔서 캘리브레이션 디비에이션 스타트를 누르시면 돼요. 네, 되고 아까 설명을 안 드렸지만 MPX 모드일 때 아날로그 MPX나 디지털 MPX를 파일로 가지고 얘가 잡고요. 만약에 오디오 모드가 있을지 오디오 모드는 파일롯은 무시하고 L 플러스 R과 L 마이너스 R 신호 두 개 합한 거를 90% L 플러스 R 더하기 L 마이너스 R 신호 두 개 합이 90%가 될 때 멈춥니다. 됐죠? 예. 뭐 측정한 거는 쭉 이렇게 나오고요. 예. 네. 자, 그러면 디지털 MPX 한번 해볼까요? 네네. 예. 일단 제가 오프할게요, 이거를. 디지털 MPX를 한번 해볼게요. 그 혹시 XLR 케이블 아무거나 하나만 주시면 돼요, 하나만. 떼버리고. 네. 디지털 라인은 이쪽에 전원 쪽 라인에 있기 때문에요. 넣고 얘는 디지털의 AS라고 있어요. AS1에다가 넣고 얘 송신기도 이렇게 세팅을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얘도 저기 디지털 MPX로 바꿀게요. 아웃풋 모드를
주파 바뀌는 거 이렇게 들을까요? 이쪽에 나올 겁니다, 이쪽에. 아웃풋 모드를 이렇게 바꾸면, 자, 이렇게 하면 디지털 오디오고요 여기. 디지털 MPX, 디지털 MPX가 주황색 불입니다. 이렇게. 디지털 오디오로. 디지털 오디오로 할까요? 네, 디지털 오디오. 디지털 오디오고요. 그럼 요걸 다시 바꿔야 되네. 네, 디지털 오디오입니다. 그러면 주파수 설정을 하시고 아웃풋 모드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MPX 세팅은 프리셋을 하시면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프리셋 하시면 아웃풋 레벨은 자 아까 전에는 아날로그 MPX에서 이만 보였지만 지금은 디지털 오디오만 이렇게 나타나요. 그죠? 이렇게 나타나죠? 제일 작은 값이 마이너스 10dBfs라서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보셔야 될 게 AM 디모듈레이션 가셔서 주파수가 안정적인지 보시고 안정적이다 싶으면 FM 디모듈레이션을 가셔서 자 여기서 캘리브레이션 디비에이션 스타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현재는 오디오 모드잖아요. 오디오 모드니까 L 플러스 R하고 L 마이너스 R 두 개를 합친 게 90%일 때 멈춥니다. 그리고 이 파일롯은 고정이 되죠 거의. 그죠? 네. OK를 눌러주시고, 그러면, 여기서 L 플러스 R 44.8, L 마이너스 R이 22.4 더하기 22.4 하면은 다 합치면, 예, 그죠? 약 89%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10% 파일롯은 얘가 관여하는 게 아니고, 이 익사이트에서 하는 겁니다. 오디오는. 예, 이렇게 해서 적정 레벨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하나씩 보시면 돼요. 그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어려운 거 없으시잖아요? 네, 그죠? ACView MPX일 때도 네. 모드로만 바꾸고 똑같이 칼리브레이션을 다시 해주면 네네네.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 아날로그 MPX나 오디오도 마찬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요거 조금 잠깐 얘기했지만 채널 파워도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0dB에서 10dBm 사이에 넣고 하시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FM은